우리 아빠가 너 키우는데 쓴 돈 나한테 갚아. 강호의 폭탄 같은 말에 집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은호와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구독, 좋아요 원전 우르고 시작합니다. 은호가 현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안에는 강호가 앉아 있습니다. 은호는 다로 얘기하자고 하지만 강호는 어머니도 같이 들으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강호는 부모님이 은호를 키우며 쓴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축구를 포기한 것도 은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억울했던 기억들을 쏟아내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 내 몫을 빼앗겼어. 은호는 얼마 전 사채빚도 아직 안 갚았다며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강호는 은호를 향해 더 뻔뻔하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은호가 혈연이 아니라고 말하며 가슴에 상처를 남깁니다. 넌 출처가 어디야? 충격받은 은호는 강호의 뺨을 때립니다. 순간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화가 난 강호는 어머니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머니는 덜리는 눈빛으로 은호를 선택합니다. 강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갑니다. 은호는 맨발로 뛰어나가 강호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강호는 손을 강하게 뿌리칩니다. 너 지금 가면 끝이야. 강호는 처음부터 얽히면 안 되는 사이였다며 떠납니다. 은호는 절망 속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지역의 투자 발표회 현장. 발표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성재가 심사위원으로 앉아 지역을 바라봅니다. 성재는 사업 아이템의 계기를 묻습니다. 지역은 경험에서 얻은 확신을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의 설명은 설득력을 가집니다. 발표가 끝나자 성재는 투자 의사를 밝힙니다. 맘대로 집. 내가 투자할게. 그러나 지역은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합니다. 성재는 진심으로 설득하지만 결국 지역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쉬움이 그의 얼굴에 스칩니다. 그 시각 다정은 동창 모임에 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지역 이야기를 꺼내며 묻습니다. 다정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결국 묻는 친구의 남편의 바람 이야기를 되물으며 입을 막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게 굳어집니다. 귀가한 다정은 혼자 밥을 비벼 먹습니다. 밥 한 술에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상철이 다정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묻습니다. 다정은 결국 지역이 보고 싶다고 털어놓습니다. 밤 지역도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면 은시울을 붉힙니다. 그의 마음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다음 날 지역은 클라이언트를 만나 완공 현장을 안내합니다. 그는 공을 은호에게 돌리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현장은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지역은 은호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지만 은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지역이 봉투를 내밉니다. 그 안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이 들어 있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몫만 받겠다면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난 코디네이터 일만 했을 뿐이에요. 지역은 그대로 받으라며 계약서까지 언급합니다. 은호는 마음 편하려고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지역이 넌 그게 문제라며 은호를 지적합니다. 넌 내가 평생 경멸의 대상일지 몰라도 나한텐 그냥 지은호야. 은호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납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 은호는 삼각김밥을 사서 먹습니다. 그러나 곧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은호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집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성재가 달려옵니다. 성재는 은호를 업고 카페 아지트로 향합니다. 은호는 지역의 창고 사무실 간이 침대에 눕혀집니다. 지역이 잠든 은호 옆을 지킵니다. 지역은 은호 손에 쥔 삼각김밥을 봅니다. 그의 눈시울이 뜨겁게 졌습니다. 은호가 깨어납니다. 그러게 누가 밥 먹자고 할 때 먹고 다니던가.
지혁은 차갑게 말하며 걱정을 감춥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로 갑니다. 수정은 은호를 걱정하며 말을 겁니다. 강호 때문이냐는 질문에 은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혁이 카페를 나서며 은호 걱정을 무심하게 내뱉습니다. 지은호 죽 좀 사 먹여라. 수정이 은호를 챙깁니다. 은호는 지친 얼굴로 미소를 보입니다. 카페 안 공기는 무겁지만 따뜻합니다. 강호가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햇살이 쓸쓸히 비칩니다. 한편 수비는 성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합니다. 수비는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처음 보는 차림새라 성재는 잠시 낯설어합니다. 수비는 일부러 친한 척 팔짱을 끼려 다가섭니다. 야, 갑자기 무슨 팔짱이야. 성재는 난처한 듯 웃음을 짓습니다. 수빈이 이번엔 자신이 밥을 사겠다고 합니다. 성재는 어색하지만 자리를 함께합니다. 수빈은 성재를 오빠 친구 이상의 존재로 느끼고 있음을 은근히 내비칩니다. 성재의 마음은 여전히 은호에게 있지만 수빈의 들이댐이 앞으로의 파장을 예고합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이 면접 장소로 향합니다. 상철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깊은 숨을 쉽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그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상철은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멀리서 지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상철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낯선 긴장감에 사로잡힙니다. 끈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여유로운 그의 모습이 상철과 대조를 이룹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칩니다. 공원 앞 초록빛 나무 사이로 햇살이 번집니다. 집을 나간 후 연락도 없던 아들을 마주한 순간 상철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지혁도 놀라움과 죄송함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아버지를 마주한 지혁은 과연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성재의 마음은 수빈의 직진 앞에 흔들리게 될까요? 은호와 강호의 흔들린 남매 관계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